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입니다. 자, 226페이지고요.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환지 방식에 의한 그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그 환지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환지계획 인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가 되는 거예요. 지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자,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주도록 계속 공사 진행이 돼요. 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끝나면은 환지 처분함으로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테마가 3개가 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테마가 환지 계획은 거의 시험 나옵니다. 거의 100% 나오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처분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2, 3년에 한 문제 정도. 그리고 환지 처분도 거의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 보면은 227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참고해서 환지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사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확 됩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 그림을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림을 그리신 분만 알겠지. 그리는 걸 안 보면 모른다고 해서 고개 들죠. 고개 드시고 그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 그리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적지 말고 잠깐 이거 필기하고 계시는 분 옆에 놓고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고 잠깐 설명 드린 거야. 이걸 교재 짚어가면서 할 겁니다. 설명 들어요. 네, 봐주세요. 필기 못하게 섭섭해 하시면 안 돼. 네,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들으라는 거지. 적지 마. 그냥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적냐고. 어쩌고. 필요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인터넷 스톱 해놓고 화면 띄워서 스톱하고 마음대로 적으세요, 밤새. 장난가 아니야. 제발. 설명 들어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도 힘들잖아. 설명은 필기하는 거 아니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야. 종전 토지니까 네,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색깔. 미개발된 상태죠. 신도시 개발하기 전이야. 이렇게. 전답 가순동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있겠죠. 마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여기 뭐 대답을 하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죠. 이런 걸 마음속에 따라해. 종전 토지,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 그래.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에는 땅 주인, 토지 소유자가 한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꼭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명을 소개할 거예요. 들어보면은, 늘 그 이야기구나 알게 된다니까.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야. 도시개발 전 100번지고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가 있었어.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1번지고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고,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였고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였어. 그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죠. 물론 지금 3명을 소개했는데 수천 명이 더 있었겠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명만 소개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거예요? 환지 방식이잖아.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권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 갑을 병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해볼게요. 그래서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택지나 산업용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겠죠. 네. 이제 형질 변경설 통해서 기존의 건축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이렇게 택지나 산업용지로 조성을 했어. 하고 여기 이제 도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도시기반 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됩니다. 확충되고,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땅을 뭐라고 불렀죠, 아까?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래서 조성토지라고 그래. 사업전 토지, 종전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조성토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됐고, 여기는 몇 번지죠?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갑의 농지 일대가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고 여기는 시청이 됩니다. 시청용지. 여기는 학교 용지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시청 건너편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도시개발이 끝나더라도 이 조성된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수용을 했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 조성된 택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야. 환지가 뭔지 알겠죠?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용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환지라고 그래요. 환지는 글자 그대로 뭐죠? 토지의 교환이잖아. 도시개발하기 전 갑의 토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갑의 토지를 교환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환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미리 계획을 해. 그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일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해도 좋은지 행정층이 아닌 민간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시랑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첫 사업을 뜨려면은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포크레인 투입해서 공사 착공을 하려면은 환지 계획 인가가 나야 공사 착수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100번을 적어놔도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니까. 그럼 훅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지금 갑에게 종전토지 소유자 갑에게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200번지 소송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줬어. 갑에게 환지로 교부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말에 얼마 남아 있어요? 1000제곱미터, 100번째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200번째 소송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환지를 줬어. 얼마를 안 주고 남아있냐고. 나머지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 500제곱미터가 이거야. 201번지, 500제곱미터야. 이렇게 이 500제곱미터는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를 한 거야. 그래서 무슨 땅이라고 그래? 보류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로 결정되지 않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둔 거야.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팔아서 경비에 쓸 건지, 이 땅을 시청 용지로 쓸 건지, 이 땅을 도로 용지로 쓸 건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보류지라고 그래. 대답해요. 환지방지의 도시개발 사업처에서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을 뭐라고 합니까? 보류지. 그 다음에 보류지 중 일부를 201번지 500제곱미터 보류지잖아.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채비지라고 하는 채비지. 그때 갑의 종전토지 면적이 100번지 1000제곱미터 맞죠? 갑의 종전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얼마죠? 201번지 500제곱미터가 보류지잖아.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죠? 토지 부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부담율. 따라합니다. 토지 부담율. 도시개발구역 안에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 면적 중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연습하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 듣다가 일시정지하고 보류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도시개발 사업자는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가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 부담률. 그러면 갑은 종전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땅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갑의 토지 부담률은 몇 %입니까? 50%가 되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 계산한 문제가 2번 시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공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공식만 외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보류지의 개념을 알면 초등학교 2학년 산수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고 보류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꾸 공식을 외워서 끼 맞추니까 조금만 응용해도 답이 안 찾아지는 거야. 개념을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전토지 면적이 100번지 1000제곱미터 있는 갑이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하고 종전토지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200번지 500제곱미터 택지를 환지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갑의 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체에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 50%면은 갑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500제곱미터를 환지받으면 되잖아. 근데 600제곱미터를 환지받은 거예요. 그럼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면적을 늘렸잖아. 600제곱미터를 교부받았으니까 토지 부담률은 50%인데 60%를 받은 거잖아. 이걸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증환지라고 하는 거야. 증환지. 증환지는 글자 그대로 환지로 교부된 면적을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늘려서 교부했다 이 말이라. 증환지라고 그래요. 반대로 500제곱미터를 교부해야 되는데 토지 부담률 50%면 500제곱미터를 교부해야 되는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뭐죠? 감환지. 증환지 교부하면 아까 100제곱미터가 토지 부담률보다 더 교부된 거 맞죠? 이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교부해 가는 거야. 징수해 가는 거야. 뭐죠?
청산한다. 근데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토지법률이 50%면 500점도 교부해야 되는데 400점도 교부했어. 100점도 덜 교부된 거 맞죠? 그래서 감환지라고 하죠. 그 덜 교부된 100점의 땅값을 시행자가 가족에게 교부해 주는 거야. 청산한다. 근데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 하면은 그 토지 면적의 가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과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청산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과 원리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방식이 됩니까? 환지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환지가 무엇인지 배웠죠. 환지 계획도 무엇인지 배웠죠.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도 아셨죠. 정환지가 무엇인지도 아셨죠. 감환지가 무엇인지도 아셨죠. 채비지가 무엇인지도 아셨죠. 보류지도 무엇인지 현장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용어를 익히게 됐지 않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지금부터 수업을 하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재 봐요. 226페이지 제일 밑에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 사업 절차 1번 환지 계획 작성 226페이지입니다. 교재 움직이지 말고 226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자, 환지 계획 작성은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밑줄 줄 거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다 일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1번이야. 이 법 조문에 의해서 봐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 이게 1번이 된 거야. 그럼 그때 환지 계획이 뭔데?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 이 환지 계획 내용 5개는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해봐요. 박스에 보면 환지 계획 내용이 6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내용이라고 적으시고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환지 계획 암기. 1번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환지 설계.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환지 설계가 뭐냐면은 적으세요. 환지 설계 뒤에 적으세요. 이런 거 필기하세요. 환지 설계는 환지 설계 뒤에 적으세요. 자,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무슨 설계?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를 내용합니다. 자,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잠깐만요. 이런 얘기입니다. 봐요. 도시개발 하기 전 종전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백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를 거야. 가백의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라. 시청 용지는 보류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이렇게 환지 대상의 위치를 몇 번지로 하고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할 건지 정하는 걸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되게 외우지 진짜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거야. 나가면 실무에 나가면 써먹지를 못해. 말을 못한다고.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할 수 없지 뭐. 못 알아들으면 한 번만 설명할게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잠깐만. 여기 환지계획 구역 안에 땅은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개의 필지가 있겠죠. 그 만 개의 필지가 있으면 하나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세를 내용을 한다 이 말이야.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되고, 이 필지는 도로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공원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학교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채비지가 되고, 만 필지가 있으면 만 개의 필지, 하나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리 와요. 두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거기 들죠?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땅이야.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은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600제곱미터의 절반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나에게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신청한 거야.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권, 을의 농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됩니까? 현금. 그래서 몇 번지 환지 계획구간에 몇 번지 토지 소유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건축물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임야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 환지 계획구간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환지 계획을 보면은 채비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인지 보류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있는지 다 알게 되죠. 환지 계획 구간의 모든 채비지와 보류지 명세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잠시 뒤에 입체 환지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저 눈 보세요. 지금 외치고 환지 외우려고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통째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기본의 기본. 그래서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네,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나와 있어.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뭐냐면은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잠깐만. 100번지 농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가백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점짜리 환지를 주는 거야. 근데 그때 택지는 평당 제곱미터당 가격이 택지는 300만 원일 수 있죠. 근데 여기 도시개발군의 정이 있어서 정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건너편에 업무 중심의 상업적인 환지를 받았는데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0만 원이라.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0만 원이라. 2,000만 원. 300만 원의 3배가 넘잖아. 그럼 누구는 평당 100만짜리 환지 주고 누구는 평당 1,000만짜리 환지 주고 이거 말이 돼 안 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죠. 공평하게.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환지가 설계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만든 거 국회에서 환지 계획 작성을 할 때는 다음 기준으로 해라 라고 만든 거. 이때 물어볼게요. 그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에서 환지 계획 작성 원칙이 뭐죠? 대답해야 됩니다. 적응 환지 원칙이다. 적응 환지 원칙이 되는 거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은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미리 1, 2월 강의를 한번 듣고 오면 오늘 기분 좋게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예습. 수업 듣고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럼 기본이 되는 거 맞죠? 예습하고 수업 빠지지 않고 듣고 복습하면 합격하는 거죠. 예습도 안 하고 수업도 잘 빠지고 복습도 안 하고 어떻게 되냐고. 몇 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자. 예습도 안 해. 수업은 비 온다고 빠져. 그죠? 그리고 복습도 잘 안 해. 가끔 해. 그러면 가끔 합격한다? 충실하세요. 기본에. 모든 일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적응 환지 원칙이라. 그 적응 환지 원칙은 이렇게 되죠.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우리도 어떻게 외웠죠? 위, 지, 면 그렇게 외웠잖아.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토수리, 환. 위지면, 토수리, 환. 이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를 설계하면은 청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종전토지, 갑의 종전토지의 위치가 100번지였죠. 그럼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는 같은 위치,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정해준다. 가장 공평한 거 맞잖아. 도시개발하기 전에 당신이 100번지 땅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이 끝나도 100번지 위치 땅을 주겠어. 그 뜻이에요. 위치, 지목. 도시개발하기 전 당신의 토지의 지목이 대였으니까 대를 주겠어.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는 하천부지였으니까 하천부지를 주겠어. 공평하잖아. 도시개발하기 전에 당신의 땅은 잡종지였으니까 잡종지, 지목이 잡종지를 주겠어. 공평하잖아. 지목이 같게.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누구는 토지 부담률이 50%고, 누구는 70%고, 말이 안 되잖아. 맞죠? 환지구역구의 모든 토지 소유가 공평하게 자기 땅의 50%를 부담해라. 공평하잖아. 면적, 토질,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토질이 같아야 되는 거야. 항토 땅 가진 사람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항토 땅, 모래 땅은 모래 땅, 진흙 땅 가진 사람은 진흙 땅, 토질. 수리는 뭐죠? 물을 이용하는 관계, 수리 관계, 물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은 하천에 접하고 있으면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수리 관계가 동일하게 도시개발이 끝나도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을 주라. 종전 토지와 새로 환지될 토지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같아야 된다. 수리 관계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용상이 같고 환경이 같아. 이 7개가 똑같도록 환지가 결정이 되면은 첨단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원칙? 적응 환지 원칙에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 작성 원칙은 적응 환지가 원칙인데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개가 있어요. 이 특례 9개를 줄줄줄줄줄 9개를 외워야 된다니까. 목차를 외워야 돼요. 그걸 일일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1월달에 수업할 때 밑줄 긋고 번호 붙여야 된단 말이야. 교재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에 2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찾았습니까? 환지계획은 이때 환지계획은 환지 설계를 말하죠.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와 새로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줄 것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를 줄 긋고 밑에 적어요. 이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첨단 절차가 필요 없나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어요. 무슨 환지? 적응 환지라고 하는 적응 환지.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적응 환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적응 환지 원칙이 되는 환지 설계 기준은 몇 개? 7개. 이 7개를 첫 번째 따서 어떻게 오죠? 위지면, 토수리, 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허용되죠? 책장 넘겨요. 넘기면은 228페이지 제일 위에 예외 나와 있습니까? 예외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이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밑줄을 안 끄드리면 혼자 책 찾아보지도 못해요.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2번 이야기가 납니다. 줄 끄드리는 걸 2번, 3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려운 설명도 아니고. 그래서 밑줄 못 끄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자, 기억번 시작합니다. 228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박산의 기억번 시작합니다. 읽으면 줄 거십시오. 이제 줄 거라고 안 할게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을 동의한다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해요. 다만 계속 줄 거죠.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 부지 가능해. 이게 뭐죠? 환지 계획 작성 특례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 소유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외웠죠? 다음 내려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세요. 228페이지 중간 밑에 박스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찾았습니까? 그 뒤에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기억번 읽어드립니다.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지금도 미줄 거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까지 줄 거예요. 이게 뭐죠? 밑에 적어요. 증환지. 아까 설명했죠? 증환지가 무엇인지 증환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줄 거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몇 번? 3번.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서 정환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몇 번? 3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뭐라고 하면 되죠? 밑에 적으세요. 과소토지, 과소토지, 환지부지, 이런 걸 적으시라고. 과소토지, 환지부지죠.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소토지는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환지구역사선 특례 3개 했죠. 과소토지 환지부지정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세요.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400번째 병의 농지가 100제곱미터였다. 그럼 토지 분업률이 50%면 병도 100제곱미터의 50%,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죠. 나머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50% 받을 수 있잖아. 근데 50제곱미터는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을 하기에 면적 규모가 충분합니까? 작습니까? 작아. 이렇게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과대 토지입니까? 과수 토지입니까? 과수 토지라고 해. 이 과수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 집지을 땅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 말이야.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그러면은 환지구역구역에 땅 2평, 3평 가지고 나중에 환지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권리를 금전청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알박기. 내 땅 2평 때문에 너네들 신도시 개발 못하겠지. 평당 5억씩 내놔.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겠죠. 과수토지 방지 규정에 의해서. 과수토지는 환지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줄 거요. 그 밑에 줄 거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몇 번? 4번. 이게 뭐죠? 가만지. 그러면 환지구역사선 특례 지금 몇 개 했습니까? 4개 배웠잖아, 4개. 4개 잠깐.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환지할 수 있죠? 과수토지는 환지부지 정할 수 있죠? 가만지할 수도 있다. 다 했잖아, 4개.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조치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서 자 기억권 봐주세요. 기억권의 2번째 줄 읽으면 미칠 거요. 이제 밑줄 끄요. 뭐 한 번 하겠습니다. 안 끄면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대신 꺼드릴 수도 없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몇 번? 5번. 번 빨리 써요. 환지 계획 사선 특례. 5번. 공공시설 용지 밑에 적어요. 이때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은 적어요. 시청 용지, 시청, 학교 용지 등이 공공시설 용지 맞죠? 이렇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이 7개잖아. 그 중에서 위치와 면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결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안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도시개발 끝나고 여기는 시청 용지고 학교 용지 맞죠?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1번지잖아.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1번지에 학교나 시청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학교 용지나 시청 용지는 마음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시청 용지, 학교 용지 등을 환지로 결정할 때는 7가지 적용 환지 원칙 중에서 2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뭐죠? 위치와 면적. 그래서 위치와 면적을 외워야 돼요.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결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 적용 환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우는 거라고. 이걸 하나하나 외워 나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니은번 제가 읽어온 줄거면서 따라오세요. 줄거면서 따라오시라고 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까지 줄 것이고 몇 번? 6번. 환지구역 작성 특례 6번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워요. 설명들하면 너무 쉬워져요. 현장을 알면 너무 쉬워져.
이런 건 현장이야. 그럼 이런 것을 진짜 저는 혼자 깨우쳤거든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배울 데가 없었다고. 혼자.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니까 한 1년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을까? 읽어주고 대충 넘어갔을까? 얼버무리고 그냥 빼버리고 넘어갔다니까 못 가르쳤어. 한 2년 차, 3년 차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수없이 읽어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된 거야. 혼자 깨우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가르쳐주면 쉬운데. 어렵지. 보시고 그런 뜻이야. 여기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의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의 공공시설, 면사무소가 있었어.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300번지 면사무소 대신에 여기 350번지의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생겼어. 그럼 봐요.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됐잖아. 그럼 옆에 면사무소가 있던 300번지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 용도가 계속됩니까? 용도 폐지됩니까?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되겠죠. 이렇게 종전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다시 면사무소 땅으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 땅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라 이 말이라. 그래서 도시개발 하기 전에 300번지에 가면 면사무소 볼 수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 300번지의 면사무소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 환지를 결정했을까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되어 있을까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던 자리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체육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라고. 분당 신도시 개발될 때 정비소 자리에 그대로 정비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옛날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동사무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면사무소 대신에 그래도 동사무소가 들어왔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읽어봐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 면사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 밑에 면사무소. 그 뒤에 그 면사무소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때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뭐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 땅 아닙니까? 그 면사무소 땅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라면 다시 면사무소 땅으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 땅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글자만 적어놓으면 참 어렵잖아요.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입찬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몇 번입니까? 7번. 환지계획 작성 특례 7번. 환지계획 작성 특례 7번이고요. 입찬지는 따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별표하시고요.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입찬지 설명합니다. 입찬지 설명 들으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하기 전 400번지, 종전토지 400번지 100제곱미터는 병의 땅이었습니다. 토지 법률이 50%이기 때문에 병의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 50제곱미터는 과수토지에 해당되어서 환지 대상에서 과수토지 소유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집지을 땅을 환지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도시개발 사업체인지 나에게도 집지을 땅 환지달라고 과수토지 소유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포크레인 공사하는 데 가서 누워버리고 불도저 밑에 누워버리고 이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 과수토지 소유자, 이 과수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 과수토지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일부입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는 거 이것을 입찬지라 그래.
도시개발 사업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무슨 환지? 입지 환지. 그럼 잠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종전 토지 소유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원주민과 투자자는 갑은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받았죠. 을은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종전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았죠. 그러면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받는 사람,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는 사람, 입체 환지 처분에 의해서, 입체 환지 처분에 의해서 병돌이처럼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그거 설명하고 컨설팅하고 여러분도 그 프리미엄을 여러분의 고객이 얻게 만들고 여러분도 그 프리미엄 얻으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맞죠? 실력 없으면 그런 것을 못하는 거야. 알면은 일이 많아지고요. 공인중개사는 아는 것만큼 일이 많고요. 경기가 좀 일이 끊어지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는 게 없으면은 그냥 경기가 좋을 때 어중이 떠중이 집사라고 하면은 그건 아는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돈을 버는 기간보다 춥고 배고픈 기간이 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냉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선생이라고 열심히 하세요. 자려고 하면 깨우세요. 쓸데없는 거 찍지 마세요. 하지만 나중에 시장에 나가면 막 하든 말든 다 자기 책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해서 나오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오래 성공하셔야 되죠. 입찰제 요건. 여러분 교재 보세요. 229페이지 제일 위에 기억번. 시행자는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출구고 기업.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기업. 줄 거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니은. 이 두 개가 뭐죠? 입체 환지 요건입니다. 적으세요. 입체 환지의 요건. 여러분 입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입니까? 신청.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어요. 아니야. 동의. 동의 쓰면 틀려요.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 줄 거예요.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건축물의 일부니까 건축물의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야. 적어요. 이때 건축물의 일부는 이꼴 구분 소유권. 이런 거 필기하시라고.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과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야. D급번 내려오세요. D급번. 이때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줄 거예요. 이때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네, 분양 신청 기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입체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 단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며칠 20일 이내에서 입찰지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객절 넘겨요. 입찰지 했죠? 입찰지 몇 번이죠? 7번. 231페이지 봐요. 231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6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정환지 동그라미 하시고 가마지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볼게요. 기억번 제일 끝에 읽으면 미줄 것이십시오. 규약 정관 시행규정 줄 거야 되는데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할 수 있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어요. 보류지 지정은 환지 계획 작성 특례예요. 보류지 지정 동그라미.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동그라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뭐죠? 보류지. 계속 칠 거예요. 그가 뭐죠? 보류지잖아.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채비지 동그라미, 경비 동그라미. 여러분, 보류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 보류지 지정이 8번, 채비지 지정이 9번. 그렇게 해서 환지계획 작성 시 특례가 몇 가지가 허용됩니까?
아홉 개의 특례가 허용이 됩니다. 네. 환지 지정의 제한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오면은 동그라미 3번이 보일 거예요. 환지 지정 제한 나와 있습니까? 229페이지예요. 229페이지 동그라미 3번. 환지 지정의 제한 찾으셨습니까? 1월달에 쳐다보지도 않고 갔죠. 그때는 설명해도 몰라요. 이제 설명할 때 된 거예요. 심화학 수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환지 지정 제한, 발표하시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금도 미칠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채에게 제공하는 상을 공고한 날 줄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채에게 제공하는 상을 공고한 날 줄 것입니까? 네, 이거 줄 것이고 기억 쓰세요. 기억.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 줄 거예요. 뭐죠? 니은 써요. 이 기억과 니은을 뭐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억과 니은을 뭐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줄 거예요. 그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다음이 몇 개 나와 있죠? 밑에 A, B, C, D 4개가 있어요. A, B, C, D 넷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줄 거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까? 그 밑에 줄 계속 줄 거예요. 해당 토지에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합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첫 번째, 박스에 들어오세요. 줄 거죠?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밑줄 즉 또 줄 거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주택으로 전환됐거나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있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넘기죠.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계속 줄 거예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대주택이나 다시대주택 등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감소된 경우입니까?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경우까지 줄 것입니다. 줄 것이고 이거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 휴식하고 할게요. 중요한 걸 지금 힘든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